안녕하십니까. 예스데이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토지를 고를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내 토지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겠죠, 그죠? 위치는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자, IC의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거주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특정 도심지를 기준으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기준점에 가까울수록 토지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 따라서 또 토지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는 이유는 대부분 개발 행위를 진행해 가지고 토지 가치를 상승시켜서 투자 효과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싼 땅 빼고 비교적 저렴하면서 개발 행위가 용이한 지역이 바로 용도 지역 중에 계획관리 지역하고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자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하고 자연 녹지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이 두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토지 모양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토지 모양은 1차적으로 지적도를 보시면 되겠죠. 지적도를 보시면 토지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 모양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잘생긴 토지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할 사항이 내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가 여부입니다. 도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넓은 도로도 있고 좁은 도로도 있고 할 텐데, 1차적으로 공도, 지적도상의 도로로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게 공도예요. 공도. 그 다음에 사유지에 개인이 도로를 개설한 경우 사도. 그 다음에 지적도상에 전혀 나타나지 있지 않는데 현지에 가면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게 있죠. 도로라기보다는 농로라든가 길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현황상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건축법에 건축 가능한 도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또 다시 향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살 때 있잖아요. 이 목적에 맞게 토지 평형수를 맞아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는데 50평의 토지를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전원주택 부지라면 최소 100에서 150, 200평 사이가 적당하고, 그죠? 그래서 토지 평형이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주말 농장을 경영하고 싶다 그러면, 그죠? 농지증이 없이 가능한 300평 미만이라 해야 되겠죠. 그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혐오시설 확인.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어설프게 아는데, 그죠? 제대로 체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흔히 뭐 고압서이라든가 고속도로, 고속철도 이런 것들은 보이잖아요. 축사도 바로 옆에는 보여요. 근데 이 축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해당 토지 반경 2, 3km 혹은 넓게는 5km 이내. 특히 봄, 가을, 겨울에는 냄새가 조금 안 나잖아요. 그래서 탐문 조사를 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차량으로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본다든가. 특히 여름철에는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분뇨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든가 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에 있다든가, 특히 묘지가, 그죠? 뭐 공동묘지라든가
사묘들이 주변에 있다면 토지평가의 감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땅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공익용 산지다 그러면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근데 개발제한구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투자할 경우에 뭐 10년, 20년 동안 진짜 초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를 하셔도 되겠지만, 개발행위를 뭐 어떻게 해서 토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개발제한구역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공익용 산지. 공익자가 붙어 있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가 상당히 어렵다.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할 내용 볼게요. 여기 이제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겨울에 그 토지의 형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의 토지를 분석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최근 요즘처럼 이렇게 여름에, 한여름에 토지를 볼 경우에는 산천 초목이 그냥 울창해 가지고 토지의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주변 상황도. 주변에, 그죠? 전답이 있는지 임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겨울에 보면 정확하게 토지 모양이 보여요. 주변 환경들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겨울에 토지를 보러 가라. 그 다음에 내 토지가 맹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적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맹지인지 아닌지가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맹지라면 맹지 탈출이 가능한가 전문가와 상의를 해봐야 돼요. 인접토지 지주의 상황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고, 그죠? 맹지일 경우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진짜 투자를 위한 토지 매수는 안 하는 게 맞겠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도로보다 현저히 낮은 땅을 매수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도로보다 현저히 낮은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도로도 침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주변 토지보다 좀 높게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그래서 도로보다 내 토지가 현저히 낮다. 뭐 예를 들어서 2m 정도 토지가 낮다 그러면 나중에 개발행위를 통해 가지고 건축을 허가를 받으려면 성토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2m에 성토 작업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특히, 그죠? 토지 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성토 비용이 엄청나다. 땅값 저렴하다고 샀다가 형질 변경하고 성토 작업, 그죠? 토목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매수 결정을 하기 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그죠? 공인중개사라든가 토지 지주한테만 물어보지 마시고, 관할 구청, 그죠? 관공서, 건축가 담당 공무원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얘기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공인중개사라든가 지주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건축 가능 여부를 지자체 공무원과 건축사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하신 후에 토지 최종 매수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판단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실수가 없으려면 반드시 현장에 임장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 공인중개사와 임장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부족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큰 토지를, 그죠? 프로젝트가 좀 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토지라면 전문가를 대동해서 반드시 임장 활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토지 매수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매수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주변 해당 토지 주변 공인중개사 3곳 이상을 방문해 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그죠? 정확한 실거래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늘은 땅 고르는 기술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